강소라의 세상은 한때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과 같았다. 각 층은 성공과 행복이라는 견고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고, 미래의 청사진은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건축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미학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안전성을 겸비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건축물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아버지 강태준 소장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한 길만 걸어온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존경받는 엔지니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 사업인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부실 공사 스캔들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뒤틀렸다. 태주는 뇌물수수와 부실 설계 혐의로 하루아침에 구속되었다. 증거는 명백해 보였다. 그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었고, 설계 도면에는 의도적으로 누락된 안전검사 항목들이 있었다. 언론은 그를 국민의 안전을 돈 갚는 돈과 맞바꾼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었고,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소라는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가 그런 비도덕적인 짓을 저지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료들을 만나고 증거를 찾아 헤매는 동안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아버지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다. 그 빛은 바로 이현우 LJ그룹의 차가운 얼굴이었다. LJ그룹은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시공사였으며, 이현우는 그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젊은 CEO였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현우는 얼음장 같은 심장을 가졌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손에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라는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찾아갔다. LJ그룹 본사 최상층 CEO 집무실. 소라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들이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녀의 시야는 오직 차가운 금속성 책상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이현우. 그는 미동도 없이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잘 재단된 검은색 수트,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차가운 눈빛. 그의 존재는 마치 한겨울의 빙하처럼 모든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소라에게 닿자 소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소라 씨라고 하시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음성이었다. 바쁜 사람한테 허튼 소리 할 거면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소라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제 아버지 강태준 소장님을 도와주십시오.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콧방귀를 뀌는 대신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도와달라 강소라 씨 아버지는 지금 LJ그룹에 수십억의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도와야 하죠? 그건 누명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특히 내게는 더더욱. 소라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라면. 지금은 없지만 평생을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현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돈 나는 돈이 넘쳐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요. 그래, 당신.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1년 동안. 그동안 내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넘겨주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거래를 제시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1년 후에는 조용히 헤어질 겁니다.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 걱정 말고. 어때,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 가 전제련의 청야 전리치 않니가. 소라는 현우의 제안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1년짜리 가짜 결혼.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냉혹한 CEO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 하는 이 잔인한 거래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감옥에 갇힌 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왜? 왜 하필 저여야 합니까? 소라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현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도 당신처럼 원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 당신은 그 조건을 충정도 적창한 내 잠지꾼나 충족시킬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선택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침묵했다. 결혼을 해서 1년 동안 그의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은 그녀의 자유와 자존심을 모두 팔아넘기는 행위였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좋습니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바로 결혼 계약서였다. 서류에는 1년의 기한, 그리고 이혼 시 어떠한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강소라라는 이름 옆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서명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는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었다. 현우는 서명하는 그녀를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승리의 희열도 연민도 아니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의 만족감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로운 건축가 강소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LJ그룹의 차가운 CEO, 이현우의 가짜 아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거래 속에서도 그녀는 기필코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그녀의 첫 번째 전투였다. 가짜 결혼 생활은 소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했다. 그들의 신혼집은 삭막하고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최고급 대리석과 현대적인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현우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아예 외박하는 날이 많았다. 가끔 마주칠 때면 그는 소라를 마치 집에 사는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차가운 시선, 무미건조한 한두 마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소라는 그에게 있어 그저 계약서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에 불과했다. 가짜 결혼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제게에 퍼졌다.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두고 LJ그룹 이현우의 정략 결혼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현우의 평소 행실과 소라의 배경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라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과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가짜 결혼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형식적인 외출과 시식사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소라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긴장감과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거리감이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굳이 먼저 다가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소라는 매일 밤 거대한 침실에서 혼자 잠들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그녀가 아버지의 사건을 정리하며 모아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소라는 현우의 비서인 박민준 실장에게서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사모님, 이달 말에 열리는 LJ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회장님도 오실 예정이라 회장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시는 게 사모님께도 좋을 겁니다. 소라는 낯선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박 실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의 아버지인 이석진 회장이 이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티는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대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인사를 받아내야 했다. 파티장 한가운데서 현우의 옆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완벽했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한겨울의 찬바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파티 도중 소라는 현우와 함께 이석진 회장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석진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소라를 훑어보았다. 네가 현우의 아내라. 현우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혼을 사업처럼 하는구나. 그의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과 경멸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 소라 씨는 제 아내입니다. 현우는 그의 말을 막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석진 회장은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랐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라에게 말했다. 그래, 부디 현우에게 좋은 영향이나 끼치길 바란다. 쓸데없는 짓으로 우리 그룹에 피해를 주지 말고.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비난에 익숙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 이런 시선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라는 그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오늘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현우는 핸들을 잡은 채로 고개만 살짝 돌렸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소라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다시 입을 닫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그 후 소라는 한 가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 도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그녀는 초기 설계가 현재의 부실 공사 설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라는 LJ그룹의 내부 자료에 접근해야 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피해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서재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현우가 없는 틈을 타 몰래 그의 컴퓨터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때 현우가 갑자기 서재로 들어왔다. 소라는 놀라 얼어붙었고 현우는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소라는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그냥 책을 좀 보려고. 현우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가 만지던 컴퓨터 키보드 위에 닿았다. 내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아내일 뿐 내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고 컴퓨터를 켰다. 그가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소라는 숨을 천내축처럼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우연히 현우의 책상에 놓여 있는 한 장의 사진에 닿았다. 그것은 한 소녀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소녀는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사진 속 공사 현장은 그녀의 아버지가 설계했던 초기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과 흡사했다. 소라는 그 사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현우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하는 악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 사건 이후 현우는 소라를 더욱 경계하는 듯했다.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했고, 그를 위해서는 LJ그룹의 내부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제 현우를 단순히 차갑고 무정한 남자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겨진 진실은 그녀의 아버지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이 잔인한 거래는 이제 단순한 희생을 넘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그녀는 가짜 아내에 가면 뒤에 숨어 진실을 향해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 차가운 CEO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소라가 이현우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그 불씨는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그 사진 속 소녀의 뒷모습과 공사 현장의 풍경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그 사진이 왜 이현우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이후 소라는 이현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냉담했고 그녀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소라는 그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가 우연히 서재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그녀를 무시하는 대신 조금 더 그녀를 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치 그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는 것처럼. 소라는 그의 시선이 주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그를 향한 작은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소라는 그의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시도 대신 좀 더 고전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이현우의 서재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 서류들을 몰래 살펴보는 것. 그녀는 그가 출근한 후 매일 아침 서재에 들어가 마치 도서관의 책을 읽는 것처럼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소라는 우연히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초기 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계약서에는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자인 강태준 소장, 즉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뜻밖에도 LJ그룹의 경쟁사인 레이그룹의 경쟁사인 HS건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HS건설은 과거 LG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회사였지만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회사였다. 소라는 그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HS건설이 왜 LG그룹의 프로젝트의 초기 계약자로 참여했는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왜 HS건설과 관련이 있는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그녀는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가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건은 단순한 부실 공사 스캔들이 아니라 LJ그룹과 HS건설 사이의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가 검찰청으로 향하던 길에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급히 택시를 타고 인파가 많은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미행을 따돌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소라는 초조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이현우가 퇴근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그녀를 지나쳐 가려다가 그녀의 얼굴에 서린 불안감을 눈치챈 듯 멈춰섰다. 무세운 일입니까? 안색이 좋지 않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걱정하는 기색이 스며 있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그는 그녀의 적일까? 아니면 아군일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늘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소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사건에 대해 함부로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라는 그에게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LJ그룹의 경쟁사인 HS건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요. 현우의 표정은 충격을 받은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파헤친 겁니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HS건설의 음모였다는 것을. 당신은 왜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를 이용해 이 결혼을 추진한 겁니까? 소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렸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HS건설 한상혁 회장. 그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새며 있었다. 소라는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복수심이 그녀의 아버지 사건과 엮여 있다는 사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왜 자신을 그토록 차갑게 대했는지, 왜 그녀의 아버지 사건을 이용해 결혼을 추진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다. 현우는 서재에서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다. 그것은 바로 소라가 보았던 그 소녀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는 내 여동생 이서현입니다. 그녀는 건축학도였고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초기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H건설의 한상혁이 부실 공사를 강요하자 그것을 거부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소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제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는 그녀의 멘토였고 그녀의 용기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상혁은 이서현을 배신자로 몰았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상혁은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소라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현우의 여동생의 용기를 지지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현우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소라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현우는 소라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당신과 나는 동맹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까? 소라는 그제야 그가 왜 그토록 차갑고 냉정하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의 복수 계획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배를 탄 동지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당신의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안도감과도 같았다. 고맙습니다, 강소라 씨.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에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소라는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싹트기 시작한 감정의 정체를 깨닫고 혼란스러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CEO 이현우를 향한 연민과 이해,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소라와 현우의 관계는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했다.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진 현우는 소라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존중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아버지의 사건과 HS건설의 음모에 국한되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문제, 건축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들까지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서현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의 눈빛은 아련한 추억으로 가득 찼다. 서현이는 밝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정의감이 넘쳤고 당신처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죠.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소라는 그 슬픔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여동생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공그악기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 온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소라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에 적힌 조항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동맹 관계는 한상혁 회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한상혁은 이현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역으로 LJ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LJ그룹의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했고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L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현우는 내외부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소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한상혁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설계 도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위기에 빠진 LJ그룹의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현우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한상혁은 이현우의 약점을 잡기 위해 소라의 존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소라의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LG그룹 CEO의 아내는 범죄자의 딸이라는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퍼졌고 LG그룹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현우 씨, 괜찮습니다.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소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소라의 턱을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게 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한상혁이 벌인 비열한 짓이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곧 무죄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소라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말에 소라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아버지의 누명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현우의 차가운 태도까지.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다. 현우는 소라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안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저 당신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소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동지애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던 그녀에게 기꺼이 빛이 되어 주었던 현우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들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신성한 맹세와도 같았다. 다음날 소라는 현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한상혁의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소라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저희 아버지 강태준 소장님은 결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LJ그룹의 경쟁사인 HS건설 한상혁 회장의 악의적인 음모입니다. 소라는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초기 설계도면 HS건설과의 부당 거래 내역, 그리고 이서현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증거들까지. 그녀의 발표는 기자회견장을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한상혁은 이현우와 소라의 반격에 당황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소라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 여자의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LJ그룹은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이미 소라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소라는 한상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당신의 죄는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요. 소라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온 그녀의 승리 선언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옆에 굳건히 서서 그녀의 용감함과 당당함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한상혁 회장에게 던지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소라가 내놓은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언론은 한상혁의 음모와 LJ그룹의 투명한 대처를 대조하며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한상혁에게 향했다. LJ그룹의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고 이현우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한상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정치적 경제적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했다. 그는 이현우와 소라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상혁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은밀하게 전달된 메시지에는 내일 저녁 7시 한강 둔치에 홀로 나오시오. 강태준의 진짜 죄목이 담긴 서류를 넘겨주겠소. 라고 적혀 있었다. 소라와 현우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한상혁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강태준의 진짜 죄목이라는 미끼가 있었다. 현우는 소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소라는 아버지의 누명을 완전히 벗기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미행하는 미행자를 추적해 주세요. 한상혁이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소라의 립체는 젠의 어수 눈빛은 단호했다. 현우는 소라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소라의 뒤를 따를 LJ그룹의 보안팀을 배치하고 자신은 직접 미행자의 차량을 추적하기로 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약속된 시각 소라는 한강 둔치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한상혁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다. 그는 소라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겁도 없이 혼자 나오다니.
강태준의 딸은 아버지보다 더 용감한가 보군.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서류를 주십시오. 소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상혁은 피식 웃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받으면 강태준은 사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이현우도 끝장날 겁니다. 그 순간 소라는 현우가 자신을 미행하는 미행자의 차를 발견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미행자의 차가 향하는 곳은 한상혁의 사무실이었다. 소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한상혁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현우를 제거하고 LJ그룹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소라는 봉투를 잡는 척하며 봉투 안에 서류를 빼내려고 했다. 하지만 한상혁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당신은 이현우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저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소라는 당당하게 말했다. 한상혁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실패했다고 이 이현우는 지금 내 사무실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준비한 함정 속으로. 그 순간 소라는 현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 씨, 위험해요. 한상혁의 사무실은 함정이에요.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한상혁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박살내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도, 그리고 이현우도. 소라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그의 악의적인 음모를 막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한상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LJ그룹이 아니군요. 당신의 목표는 이현우 씨였습니다. 당신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 이제 제가 되찾아오겠습니다. 한상혁은 소라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주제넘게 굴지 마라.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소라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다. 한상혁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한상혁 씨, 당신은 현재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소라는 영문을 몰라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그때 뒤에서 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소라에게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소라 씨.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현우는 소라의 휴대폰이 부서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한상혁의 사무실에 미리 잠입해 있던 LJ그룹의 보안팀에게 한상혁의 은밀한 거래를 포착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한상혁은 덫에 걸려들었고 소라는 무사할 수 있었다. 한상혁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소라와 현우를 향해 이를 갈았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너희들은 끝장이야. 그러나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다. 소라는 현우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던 거대한 음모는 마침내 그 정점을 찍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과 그들의 사랑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한상혁의 체포는 LJ그룹과 소라의 아버지 강태준 소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한상혁의 비리와 음모에 대해 보도했고 경찰은 그의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강태준 소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강태준 소장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오랜 감옥 생활 끝에 나온 아버지는 이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점도 있었지만 소라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내 딸,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소라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이현우가 굳건히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굳이 나서는 대신 조용히 소라와 그녀의 아버지를 지지해 주었다.
강태준 소장은 이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현우 대표님, 제 딸과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소장님 아닙니다. 소장님은 저희 여동생의 용기를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저와 소라 씨의 관계도 이제 더 이상 가짜가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강태준 소장은 현우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현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생겨났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소라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바로 현우와의 가짜 결혼 계약이었다. 1년이라는 기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고, 계약서에는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아버지도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한상혁의 음모도 끝났다. 계약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우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따뜻한 마음, 그녀를 보호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약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고, 현우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현우는 소라의 복잡한 감정을 눈치챈 듯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소라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는 현우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끝내자는 말처럼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계약, 계약대로 해야겠죠. 현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속에서 찢어졌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서 나의 여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내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빛,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우는 소라의 손에 들려있던 결혼 계약서를 조용히 빼앗아 들고는 그것을 천천히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늦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영원한 결혼을. 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안기며 그의 품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저도, 저도 현우 씨를 사랑해요.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계약이 없어도 현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은 그날 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지난 시간 동안의 아픔을 모두 잊기로 했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다음날 현우는 이석진 회장에게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석진 회장은 그의 아버지가 아닌 그의 딸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소라의 강인함과 지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마침내 소라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소라와 현우는 가짜 결혼 계약을 끝에 맺고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삭막하고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깊은 신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소라는 현우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옆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고 현우를 구하고 그리고 그녀 자신을 구했다. 한상혁의 몰락과 강태준 소장의 명예회복은 이현우와 강소라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어떠한 계약도 필요에 없는 진정한 관계가 되었다. 그들은 가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함 대신 진심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태준 소장은 사위가 된 이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딸을 현우 자네에게 맡겨도 안심이 된다네. 결혼 후 소라는 LJ그룹의 건축팀 고문으로 합류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많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현우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그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의 제안으로 LJ그룹은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를 재개했고, 이번에는 부실 공사가 아닌 진정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소라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로 참여하며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상혁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뒤를 봐주었던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났다. 이현우는 이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소라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고, LJ그룹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남편 이현우의 옆에 앉아 그들의 결혼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안기며 말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현우는 소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저 복수심에 가득 찬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삶의 의미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월광유애광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추어 주는. 소라는 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한 소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옆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몇 년 후 소라와 현우는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아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소라는 아이에게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이에게 진실의 가치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강소라와 이현우는 한때는 가짜 부부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용감한 사랑의 전설로 남았다.